말은 아니고, 강제 수사는 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런 건데, 이거는 반드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어. 절대로 예외가 없어. 그래서 긴급 구속이라는 것은 안 돼요. 긴급 체포만 됩니다. 법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현행범이라도요, 체포의 요건이 있어야만 체포해요. 무조건 체포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까, 요건들. 그래서 꼭 조심해야 돼. 강제수사 법정주의는 절대로 예외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긴급하다고 해서 현행범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고요. 그러면 이 강제수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영장, 딱 할까, 이것도 뭔가? 영장주의는 예외가 있어요. 영장은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강제처분에 대한 예외는 없다. 자, 제일 먼저 임의동행이란 것부터 해 들어가자고요. 임의동행. 그럼 이제 동행 잠깐 좀 가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 체포 구속은 강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동행해서 뭐 하려고? 그 중요한 거 할까? 좀 이따가 피의자를 이제 수사기관이 뭐 하려고? 신문하려고. 피의자를 뭐 하려고? 신문하려고. 동행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임의동행이란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수사기관 동행에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나왔잖아요. 그 임의동행의 요건은 꼭 읽어놔야 돼요. 왜냐? 임의동행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응? 여기 뭔가를 몰랐어. 그런데 이 임의동행이 뭔가에 대해서 지난 5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게 임의동행이다라는 개념이 나왔어.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해답으로는 안 나와. 그냥 문항으로 나오니까 한 번쯤 읽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한번 읽으면 나라 이 말이야. 자, 수사관은 동행에 앞서 반드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안 가도 된다. 그리고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임의동행이다. 해답으로는 안 나와요. 문항으로 나오니까 한 번쯤은 읽어두고, 그 다음에 2번. 여기서도 판례란 말이야.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을 하였는데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했어요. 그럼 내서 이제 하차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후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해서 데려간 경우예요. 이것이 임의동행이냐 아니냐, 여기 문제가 됐던 거야. 그런데 자 봐봐, 수사 과정의 설명을 듣고 본인이 빨리 가자 그랬죠. 이거는 임의성이 있는 거야. 이 정도는 뭐 어려운 판례는 아니니까. 이런 정도는 강제로 데려간 건 아니잖아. 본인이 가자 그랬잖아.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동행을 하더라도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가 없어요. 6시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적어도 6시간을 초과해서 6시간 이내에 뭘 해야 된다? 피의자를 신문해야 된다는 거야. 가만 놔두지 말라는 거야. 동행을 해가지고.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자,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이것은 이 사람이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을 허용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구금한다는 말은 아니고 6시간 이내에 얘는 얼마든지 다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 이내에 초과해서 이 사람을 경찰관서에 두지 마라 말은 감금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 이 말이야. 얘가 원해도 6시간 이내에 보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동행은 그 순간부터 진행되고, 만일에
수사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로 동행한 것이 불법 체포란 말이야. 강제행위야. 그러면 불법 체포는 그 순간 이미 뭐가 돼? 순간 이건 잘못된 거야. 봐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데려갔어. 임의동행을 했어요. 자, 임의동행을 했어. 그러면 6시간이 이제 여기까지가 6시간이야. 그러면 6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내주든가. 석방이란 말을 쓸 수는 없지. 왜? 얘가 언제든지 가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6시간이 넘어가면은 더 가다 놓으려면 뭘 하면 돼? 체포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체포도 있다 하겠지만은 영장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 뭐로도 할 수 있냐면 긴급 체포도 할 수 있어. 그럼 관계없어. 그럼 요건 적법하잖아. 이 법에가 있다 하겠지만은 체포, 긴급 체포가 있으니까 괜찮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요거 시험에 잘 나와. 형법 시험에도 많이 나와 이거. 자, 그런데 요 임의동행 자체가 이미 불법 동행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6시간이 넘어가니까 긴급 체포를 한 거야. 이해돼요? 이거는 긴급 체포, 앞에가 불법이지. 그러면 이 긴급 체포 역시 뭐가 된다? 불법이라는 거야.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6시간이 지나면 보내주든가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이 말은 임의동행 자체가 뭐라 해야 돼? 적법하고 있었어야 돼. 임의동행 자체가 뭐야? 불법이란 말이야. 가기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데려왔어. 그리고 6시간이 넘어서 긴급 체포한 것은 이것도 불법이지만 이것도 뭐다? 앞에 게 불법이면 뒤에 것도 같이 뭐가 되는 거야? 불법이 된다는 거야. 시험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이거. 이거 형법심에도 나와 이거. 그만큼 이거 많이 조심해야 돼. 경찰관들이 피고는 수사관서에 동행한 것이 사실상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 체포 또한 역시 뭐다? 위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법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럼 얘가 긴급 체포 도망가 버린 거야, 얘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 잡으니까 뭐야 이 새끼야. 이 체포하면 도망가면 도주죄거든? 얘는 도주죄가 안 돼. 왜? 체포 자체가 뭐니까? 불법이니까.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요 임의동행이 불법이냐 아니냐. 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 있어요. 수사기관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어찌됐든 이제 나중에 증거편에서 하겠지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자, 수사기관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즉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죠. 이건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설사 이거는 누구가 됐든 그 피고인 본인에 됐든 다른 사람에 됐든 관계없어요. 이건 절대로 상고를 못합니다. 자, 이 판례 잘 나옵니다. 경찰관이 두 명이 갑이란 여자가 있었어요. 이 갑이란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몸 파는 여자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다방 같은 데 있는 여자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미행을 한 거야, 이 여자를. 여자가 이제 여관에 딱 들어간 걸 보고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잡아야 되니까 팍 들어간 거야. 너무 빨리 들어갔어. 아직 성행위를 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깨끗해. 그러니까 현행범이 아니지. 아직 성매매를 안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다고 나오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경찰이라도 잠시 동행 좀 합시다 그랬어. 근데 그래갖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 근데 동행을 합시다. 단 뭐 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랬군요. 그래서 댓글을 그 다음 말이 뭔 말이냐면 자 뭐라고 했냐?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해야 합니다. 무슨 말 같은 소리야. 그래 안 그래? 아니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 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런데 그렇게 좀 여자를 좀 무시했는가 보지? 몸판 여자니까 동행을 거부해도 결론은 강제로 연행할 거다 했어요. 그 여자가 따라간 거야. 가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뭐 한다? 자소서를 썼겠죠. 뭐 자기가 성매매했던 것도 썼잖아. 뭐 자기 이제 주인도 자기가 성매매했으면 주인도 공범이잖아. 썼을 거라고. 무슨 연행이야 이거? 강제 불법 연행이야. 왜? 강제로 연행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자술서는 증거로 사용 못해요. 이 여자한테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구? 주인. 주인에 대한 성매매죄에 대해서도 유죄 증거로 뭐 할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판례다. 그 다음 다 나왔던 것들이야. 두 번째, 나중에 이제 한 번 또 더 하겠는데, 그 지구대로 그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도 나중에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개밖에 없어. 첫째, 그 사람이 스스로 원했을 때. 알겠지? 스스로 원했을 때야. 두 번째,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인데, 보호조치 필요는 이미 주어져, 그거다. 근데 보통 이제 안 주어지면은, 여러분 이런 애야. 미친놈. 막 정신 착란 느끼고 있잖아. 아니면 술이 취해서 걸어다닐 수는 못해. 막 길거리 자고 있단 말이야. 보호조치 필요한 경우 아니면 체포나 구속을 했을 때야.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중에 형법 시간에 나올 거야. 근데 봐봐.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 그걸 경찰관이 쫓아가 잡았어. 지구대로 데려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불법입니다. 안 돼. 지구대로 데려와서 그 음주 측정을 하잖아? 그건 전부 무죄야. 증거를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대로 데려오자 경찰관은 폭행하죠. 형법 시행할 거야. 정당방위야. 무죄입니다. 지구대로 못 데려와. 그럼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망갔다는 시인만 받으면 돼. 그럼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가 되거든? 훨씬 무거워. 음주 측정 거부죄가 뭐 장재원 아들 음주했다며 그것보다 죄가 더 무거워. 이건 직방구속이야. 무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못 데려옵니다. 데려왔다고 해보자 이 말이야. 이 법안 강제 지구대로. 그래서 호흡 측정을 했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은 당시에는 몰랐겠지. 그러니까 음주 결과가 나오니까 막 지가 혈액합시다 혈액 그랬어. 혈액 측정했어. 이 혈액 측정은 자기가 원한 거지. 마찬가지. 현 상태가 어떤 상태야? 강제로 연행되어 있는 상태지. 역시 증거 사용 못해. 이거 틀리면 안 돼. 그 호흡 측정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원했던 뭐까지?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까지도 뭐가 없다? 증거 능력이 없어. 이건 절대로 없어. 나중에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뭐하면 해도 동의해도 안 돼. 동의해도 안 됩니다. 절대로 사용 못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 예상 문제라 그랬어. 임의동행과 체류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문제를 쭉 보면서 학교에서 8월 문제는 뭐 봤더니 뭐 로스쿨 2년 차가 있다며. 지금 문제가 이 방송을 출제한다면 봤으면 쓰겠어. 여러분보다 실력이 더 없는 새끼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시험 출제라 그러니까 무섭지. 그러니까 뭘 낸 거야? 말도 안 되는 그 조문 찾아가지고 그 조문 틀어놓은 게 있잖아. 영어 해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딱 이래갖고 틀린 거야. 왜 V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됐지? W가 됐지? 한 문장 쫙 내놓고. 옛날에 우리 이런 영어 선생이 있었어. 뒤통수를 쳐보고 싶어 시험 때. 이게 무슨 영어 시험이야? 이번 8월 소송법 문제가 꼭 이래. 이따 문제 보면서 해줄 거야. 그래서 제대로 들어간 놈이 그러면 그렇게 한대. 이런 거 판례도 얼마나 좋은 판례들 새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아마 내부적으로 한번 비판인데, 요즘 경찰청 새끼들은 비판을 하든가 말든가, 수사권 독립만 눈이 비부져가지고 신경 안 쓸까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아마, 비판 목소리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새끼도 공부를 좀 하든가, 아니면 했을 때는 이 문제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임의동행과 체류 문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강제 체류라는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마약 같은 걸 하면 이제 소변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새끼 소변 안 누겠다는 거야. 무슨 말겠죠? 그럼 강제로 오줌 빼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강제로 내면 가서 법원에 가서 영장을 받아와야 돼.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야. 그러면 이제 그 무슨 관이 있는가 봐. 도뇨관이라 이제 거기다 집어넣은가 봐. 강제 오줌을 빼낸가 봐. 무슨 말겠죠? 그걸 받아온 거 영장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그걸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당연히 그건 누가 해야 돼? 의사들이 해야 되겠죠. 그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오줌을 안 넣으니까 영장 가져온 거야. 도뇨관을 집어넣어서 오줌을 빼낼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디로 가져갈 거야, 이제? 병원에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안 가겠대, 병원을. 얘가. 그러면 이제 경찰관께서, 저 자식 가자니까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고 이제 잡아갖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강제로 오줌을 빼냈다는 거야. 알겠죠? 아니, 의사가 빼냅니다. 근데 이 자식 시비를 잡은 거야, 이제. 이 영장은 오줌을 강제로 빼낼 수 있다는 영장이지, 사람을 병원으로 강제로 데려갈 수 있다는 영장은 아니지 않냐는 거야. 그럼 이건 불법이지 않냐는 거야. 요걸 시비 잡고 들어주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요즘에 변호사들이 진짜 아주 나 그거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소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발표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검사들 조국 마누라 있잖아. 도대체, 아니, 공소시효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생각해봐. 누구지? 조국 부인이 9월 7일 날, 지난 7년 전에 사문서를 위조해서, 그러면 9월 6일 날 공소시효가 완성되니까 뭘 했다? 이제 공소제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잖아. 지 말 그대로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 검사한테, 윤석열이한테. 9월 7일 날 위조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물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표창장이 9월 7일 날 날짜가 있어. 무슨 개 같은 소리야. 9월 5일 날, 9월 5일 날 만약 위조했다면 9월 5일 날 작성하고 날짜를 9월 7일로 해놓을 수도 있잖아. 그럼 9월 5일 날 작성한 거잖아. 그럼 이미 공소시효 완성된 거잖아. 아니야, 나는 그러면 처음 물어보던가. 불러놓고 니 언제 위조했냐고. 그렇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 당신 언제 위조했냐.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 게, 어떻게 내가 표창장을 위조할 거야. 그랬는데 꼭 그날에 그러면 9월 7일 날 딱 위조를 해? 그 전에고 날짜는 9월 5일 날 위조하고 날짜를 9월 7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9월 7일 날 하면서 9월 7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 위조했다면 조국 씨 부인만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7일 날 작성했나? 5일 날 했나? 아니면 10일 날 하고 7일 날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뭘 해봐야 돼? 물어봐야 되잖아. 언제 작성했냐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9월 7일 날 적었으니까 9월 7일 날 뭐 했을 거야? 위조했을 거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만일 조국 씨 부인은 이제 위조했다고 시인 안 하겠지만, 만일에 일반 잡범 같으면 위조했다 시인하면서, 나 9월 5일 날 했는데요. 아니, 나 9월 6일 날 했어요. 나 그때. 왜 7일로? 9월 6일 밤 11시 하면서 졸려가지고 9월 7일 날로 적어놨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 지가? 공소시효 이미 완성돼버렸잖아. 그렇지 않아요? 막말로,
나 9월 6일 밤 11시에 다 해가지고 날짜만 적으면 되겠는데 9월 6일은 이미 날짜 적으면서 9월 7일로 그냥 했어요. 내 말이 설득 있지 않아? 9월 6일 밤 11시 30분에 다 답은 11시 30분 했더라는 거야. 그래서 9월 6일로 할까 7일로 할까 하다가 뭐 30분밖에 안 남았지만 9월 7일로 했다 막 이렇게 내가 많이 말했다 봐봐. 그럼 나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소시 완성됐잖아. 9월 5일자로. 이야 진짜 요거 진짜 웃긴 애들이야.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참 이상한 애들이다. 아니 그리고 자체가 저 원본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말이야. 근데 이해가 안 돼. 안다고 난 조국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 여러 가지로 질투가 나 옛날부터. 이 새끼 잘생겼잖아. 그쵸? 잘생겼다고. 나는 끝내 그 지방대 있다가 째가리 잤지만 그냥 울산대 있다가 무슨 서울대로 가냐? 예. 모두 집안도 무지하게 부자야. 모든 게 다 부러워. 부러우니까 돼. 미워. 그래서 난 옛날부터 거의 한 20년 조국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싫으냐 그러면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질투가 나. 그래서 미워. 그래서 막 좋아하진 않아요. 예. 아는데 그렇지만은 이번 사건은 조금 좀 그렇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 내가 만일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조국처럼 털어버리면 나도 걸릴 것 같아. 우리 애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봉사하잖아. 이 새끼들 6시간짜리 한 3시간 하고 온 적도 있거든? 그거 다 걸리잖아. 조국식으로 하면. 그렇잖아.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가면 누가 6시간 몇 시간 다 하고 와. 그냥 대충 하고 한 2시간 더 주잖아. 예. 그거 다 이번에 걸리잖아. 그치? 그럼 이번 식으로 하면 여러분도 걸릴 거라. 고등학교 때 봉사할 때 4시간짜리 딱 4시간 했어? 한 30분 빨리 오고 그랬잖아. 30분 빨리 주고. 걸릴 것 같아. 안 그렇게 생각해. 하여튼. 자, 안 된다는 이미 체념. 그래서 이제 같은 이쪽 검사 잡은 거야. 그러죠? 이쪽에서 그럼 실은 이제 영장이 그럼 2개 있어야 되겠죠. 강제 데려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체포 구속영장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 압수수색 영장만 가지고 안 된다면 가서 또 영장 받아와야 되지.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판례가 말하기를 자 강제 체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강제로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다?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압수영장 집행을 위한 어떤 부차적인 것으로 당연히 따라가는 거라는 거야. 자, 잘 읽어보자고 이제. 강제 체포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에 대해서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을 파이프 같은 거 봐.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삽입한 후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것인데 이거는 당연히 강제로 못합니다. 법원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최후 수단의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며 이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원 의사 등이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방법으로 소변을 제폐하는 경우 압수영장 받았습니다. 압수 대상물인 피의자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에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랬을 때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필요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강제로 꾸고 가는 거 된다는 거야. 단 영장이 있어야 돼. 압수영장은 오줌 강제로 빼낼 수 있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틀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마약하고요. 저쪽에 이제 아까 음주 측정 이쪽은 다음에 또 합니다. 그만큼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놈이 경찰관의 임의 동행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체뇨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소변에서. 그러자 경찰관들이 이것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장으로 2차 체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강제로 했고 2차는 뭐야? 영장 받아서 한 거죠. 이랬을 때 1차 건은 당연히 증거로 사용 못하고 2차 건은 영장에 의해서 한 거죠. 2차 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보호실 유치. 자, 경찰서 가면 보호실이 있어요. 여기는요 두 가지 외에는 안 됩니다. 아까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 뭐야? 막 정신착란자들 있죠? 아니면 체포나 구속을 해야 돼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승낙, 스스로 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가 들어가 있다고 스스로 원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연한 건데, 직결심판 피의자의 정당한 귀가 요청을 거절한 채 직결심판 법정이 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한 10분 정도 집어넣어놨습니다. 강제로. 물론 지가 스스로 안 들어갔죠. 물론 뭣도 없었어. 체포 절차를 안 거쳤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한 10분 집어넣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피의자 신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0% 시험에 나오는데요. 요 피의자 신문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출제한 놈이 얼마나 하면 피의자 신문을 꼭 내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특색이 뭐야? 조문 비틀어버린 거야. 근데 이 피의자 신문에 이번 조문은 틀리면 안 됐었어요. 왜? 요 피의자 신문은 더 이상 낼 게 없으면 뭘 많이 내? 법 조문을 많이 내, 이거는. 그래서 이건 조문을 깡그리 몇 번이고 보고 있었어야 돼요.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조문이 중요합니다. 조문 장난 무지하게 칩니다. 피의자 신문은. 자, 보자고요.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관이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신문에서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우리가 피의자 신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의수사입니다.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 없어. 만일에 이건 당연히 임의수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만일에 피의자 신문에 답변을 강제로 한다면 말 안 하면 막 두둑에 패는 거야.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신문할 때 이 사람이 답을 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이다? 피의자 자유야. 이게 바로 임의수사라는 거야.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진술 거부권하고 연결될 거야. 이게 봅니다. 출석 요구. 그래서 요 임의동행에 의해서 출석 요구를 하기 위해서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서 좀 동행합시다. 아니면 스스로 좀 출석해 주세요. 요렇게 하는 건데요. 출석 요구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신문 장소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수사관에서 신문한 건 아닙니다. 피의자의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시절에 피의자였잖아요. 그랬을 때 청와대 가서 뭐 하겠다? 신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호텔 같은 데서도 합니다. 알겠죠? 아마 청주도 있을 겁니다. 그때 누구 사건이더라? 그때 밝혀졌잖아요. 서울 중앙지검의 피의자 신문, 그 고위 사람들 고위 신문 장소가 롯데호텔 스위트룸이랍니다. 2인장 스위트룸으로 영화에서 한번 봤잖아. 어마어마하게 좋잖아. 거기다 비밀이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경찰서도 뭐가 있을 거야 아마. 어디 안 가 정도가. 그래서 꼭 수사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왜? 오고 안 하고는 자기 마음이거든. 그래서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소환장을 보낸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자유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고
출석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물리적 행사했다 그래서 전부 좀 고발돼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뭐야? 끄떡도 안 해.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니까. 군다고 가서 뭐 할 수도 없어.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 얻어야 되잖아. 귀찮고 그래 놔두고 있는 거야 그냥. 시끄럽잖아 경찰은. 그런데 그젠가 어젠가 검찰에서 싹 넘겨라 그랬더만.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나 뭔데 해당 왔을 때는 아마 강제로 하는 것도 있어. 한국당 국회의원들 있죠. 검찰에서 강제로 정 안 나오면 뭐 한다? 체포 구속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윤석열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왜? 야, 그러면 윤석열이는 대통령한테도 대들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얄짤 위치하고 야, 이 새끼 무슨 놈이야? 이럴 확률이 있어. 내가 봤을 때. 보니까 대충 걔 노대는 게 옛날부터 눈에 딱 보이거든. 걔 노대는 게. 그래서 어제 검찰에 싹 넘겼어요. 14명. 아니, 14명이란다. 104명이야, 104명. 국회의원들 104명을 좀 수사하고 있다고 경찰이 하다가 경찰은 얼씨구랑 줘버렸어. 줘버렸습니다. 자, 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입니다. 출석할 의무가 없으니까 104명이 안 간 거죠. 경찰이 자꾸 출석 요구를 보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야. 뭘 어떻게 해? 안 나오면? 체포나 뭘 해야 돼? 구속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저번 주에 뭐였지? 국회의원 체포 구속하려면 뭘 해야 돼? 국회에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04명을 아니고 104명을 동의해보는 국회 반 이상이 다 들어서 들어가 있지. 맞죠? 경찰 돌아버리지고 근다고 어떤 딱 한 놈 찍어갖고 구속하자니 그러면 왜 나만 해? 그럴 거 아니야. 나경원님만 딱 체포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 나경원이도 구속돼 있어. 이제 고소돼 있습니다. 어쨌든 돼 있다는 거. 자, 그런데요 4번을 꼭 조심합니다. 그래서 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야. 문제는 이렇게 구속돼 있는 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무슨 말겠죠? 집에서 안 나온 거는 이제 가서 잡으면 되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놈이 야 조사실 좀 와라.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요놈은 집에 있는 놈이 오라니까 못 가겠다는 거야. 교도소에 있는 놈이 못 가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요 봐봐. 이따 이제 우리가 구속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구속은 영장으로 하는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금이 있고요. 구금. 딱 신체 잘 제한한단 말이야. 구인이 있습니다. 강제로 데려갈 수 있다는 효력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야 구속이 되잖아요. 만일에 구속영장이 있다고 해봐. A한테 그러면 이게 구금 효력만 있다면 그러면 얘가 자 교도소로 오세요. 싫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못 데려가잖아. 그러니까 구속영장 두 가지 효력이 있단 말이야.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수 있고 강제로 만다 어느 장소에 감금할 수도 있단 말이야. 구속영장은 효력이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두 개 갖고 있는 거야. 구인과 뭐야? 구금이야.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을 구금이 된 영장이 있잖아? 그러면 요 영장의 효력인 구인의 효력으로 조사실까지 강제로 데려갈 수가 있는가? 오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험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것 때 이미 발부된 영장 효력,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에 무슨 효력이 있어? 구인 효력이 있죠? 이 영장으로 조사실까지 강제로 구인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물론
이 경우 그 구속영장 무슨 효력만 있어? 조사실까지 강제로 만다 구인하는 효력만 있어. 그리고 영장 효력은 이제 그것까지야. 그럼 신문은 뭐야? 역시 임의신문이야. 답변하러 안 하고 누구 맘이야? 자기 맘이야.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피의자 신문을 어떻게 하는가 좀 보도록 합시다. 조문으로 꼭 잘 정리합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요 피의자 신문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243조.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청 수사관이 또는 서기관이 참여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를 합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있다 한다 달아대. 그 소송법 시험 볼 때요, 한다 할 수 있다 나올 때 이 피의자 신문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다 할 수 있다까지 알고 있어야 돼. 한다야. 혼자 신문 못 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신문 조문에서도 제일 중요한 조문이 바로 243조의 2인 변호인 참여입니다. 참여. 자, 제1항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만나는 거임. 정당한 사유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1항인데 요 1항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1항이. 1항을 차근차근 분석해 봅시다. 자, 이 변호인 참여는 요것이 이제 조국이가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이 조문을. 다른 외국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선진국이란 나라는 요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를 합니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참여가 아니라 다시 조문을 읽어보니까 뭐 한다? 신청했을 때만 참여를 합니다.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반드시 참여가 아니야.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죠? 어때만 있는 거야? 신청 시만 있는 거예요. 직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걸 쳐내야지. 이거는 좀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변호인 없이, 참여 없이 피의자 신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은 필수적이 아니에요. 신청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 다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변호인 선임 전에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신문했습니다.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알았죠? 선임 전에 신문해도 괜찮아요. 꼭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나번. 하지만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죠.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만다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만일에 이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만다 위법입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됐죠? 그러면 자, 또 하나 밑에를 봅니다. 참여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참여하세요 그랬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연락을 했습니다. 9월 11일 10시에 할 테니까 참여하세요 그랬어. 그런데 변호인이 스스로 안 옵니다. 아니면 2시간을 기다리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변호인 없이 신문한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알았죠? 이건 수사기관 잘못이 아니잖아요. 변호인 스스로 안 온달지, 변호인이 상당 시간 기다리는데 안 온 것은 수사기관. 다들 기출문제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 신청권자, 요거에 바로 나왔다. 나는 이거, 언젠가 나올 줄 알았어.
우리가 앞으로 하다 보면 동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뭐지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 동거인이나 고용주, 사장은 신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따별 적부심사 청구와 보석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시험에 낼 때 여기 이제 243조에 검사, 사법,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동거인, 난 이렇게 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낼 줄 알았는데 아마 검찰직 문제. 검찰은 제대로 냅니다. 검찰은 교수들이 냅니다. 문제 멋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낸 게 아니고 이렇게 냈더라고요. 검찰직이 맞을 거예요 아마. 변호인 참여 신청권하고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의 범위는 적부심사 청구권 범위가 더 넓다. 맞죠? 왜? 적부심사 청구권은 누가 2명이 더 들어가 있어?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가 있고 변호인 참여 신청권은 동거인 고용주가 빠졌죠? 그러니까 적부심사 청구권 범위가 더 넓잖아요.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금년도 일단 문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디귿입니다. 이것도 검찰직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원직 문제고 이런 걸 내야 돼. 이런 거를 멍청하게 있다 보면 말 갖춘 거 된 거 본다. 보세요. 이 피의자 신문을 봤더니 잘 조문 다시 한번 볼게요. 신청에 의해서 변호인을 피의자와 뭐하게 하거나 접견하게 하거나 접견권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케 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인이 만나는 것과 참여는 이제 수사기관 신문할 때 앉아 있는 걸 참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참여는 사유 제한이 있어. 정당한 사유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거 조심합니다. 내가 밑줄 하나 끄세요. 거기 정당한 사유 없는 한에. 이게 경찰직의 또 특수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경찰직 조문할 때 없는 한인가 있는 한인가를 꼭 신경을 좀 써놔야 됩니다. 이 경찰직만 나와 이건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 법 조문을 보면요. 있는 한 없는 한 있어. 요거 틀기 무지무지하게 좋아해. 경찰직 시험에서. 별 의미도 없는데 이걸 좋아해. 이게 없는 한이야? 있는 한이 아니냐? 없는 한만 한다? 참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른가 이 말이에요. 벌써 전문상 다르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 접견권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정당한 사유는 뭐에 대한 제한 문제야? 참여권 제한 문제야. 접견권은 제한 못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맞잖아요. 조문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 게 뭔 권이야? 참여권이야. 참여권. 접견권은 제한 못하잖아요. 자, 차이점, 변호인 의미. 나중에 이제 변호인 접견권은 나중에 저쪽 가서 배우겠는데 이 변호인 접견권은 34조인데요. 거기에 이미 나옵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포함하는데 참여권은 변호인만 되고 제한 사유. 변호인 접견권은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절대로 제한 못합니다. 그런데 참여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이 검찰직 문제입니다. 검찰, 경찰. 아니 경찰 말고. 그러면 경찰은 뭐가 나오냐? 다번이 나옵니다. 다번. 정당한 사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정당한 사유라는 게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해서 신문 방해, 수사 기밀의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요. 현재 이것을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냐 그러면 무조건 뭐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 정당한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수사 준칙에 나와 있어. 이런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 안 돼요. 인정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봅니다. 여가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원, 수사기관 2 앉아 있고, 여가 변호인이 앉았고, 여가 누가 앉았어? 피해자가 앉았죠. 둘이 날라니 앉았잖아. 동석하고 있잖아. 수사기관이 야, 뒤 좀 떨어 앉아. 후방에 앉아. 이럴 수가 없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 후방 착수하고 안 됩니다. 외국 영화 보면 보잖아요. 둘이 같이 이렇게 앉았죠, 옆에. 이게 가능합니다. 한 4, 5년 전에는 안 됐었어요. 4, 5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같이 못 앉았어요. 변호인 뒤에 앉았었어요, 이렇게 뒤에. 후방에. 지금 아니에요. 같이 앉습니다. 이거 시험에 경찰직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후방 착석 요구는 안 돼요. 뒤에 앉으란 말 못 한다는 거야.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에 대해서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아라 할 수 있어 없어? 안 됩니다. 이 지시를 따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신문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뒤쪽에 떨어져 앉으라고 요구하는 후방 착석 요구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거는 위법입니다. 안 됩니다. 알았죠? 뒤에 떨어져 앉아라 이렇게 못합니다. 날라리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2항입니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인 때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1인을 지정하는 거고, 이때 피의자가 지정이 없으면 검사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데요. 이것도 경찰직에서 좋아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뭐를 좋아하냐? 피의자가 지정을 안 하면은 검사 사법경찰관이 지정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여기에 나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다 그러면 꼭 해야 된다는 건데, 할 수 있다니까, 검사나 사법경찰은 자신이 안 하고, 계속 피의자 보고 뭐 한다? 지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3항입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후,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즉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찰관이 막 욕을 한다, 지금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으면 신문 중이라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신문 후 의견 진술이지만 신문 중에 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또는 승인을 받으면 신문 중이라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제4항 사망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된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가 이름이 컴퓨터로 있으면 변호인 이름 쓰고 내가 도장 찍는 걸 말하고, 보통은 서명케 합니다. 서명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아니에요. 기명날인이에요. 서명날인 하는 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영장하고 판결서입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에요. 서명날인 아니에요. 그 다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즉시 신문조서에 이제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걸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417조는 오늘 몇 번이고 경찰직에서 무지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암기하세요. 검사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대한 거, 압수에 대한 거,
압수물 환부에 대한 거, 피의자 신문에 따른 변호인 참여에 대한 4개, 구금, 압수, 압수물 환부, 피의자 신문에 따른 변호인 참여에 대한 그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그 법원에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준항고라고 합니다. 준항고가 2개 있는데 16조가 있고 17조가 있는데 16조는 알 필요가 없어요. 17조 준항고인데요. 이건 앞으로 그냥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계속 할 거야. 이거는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거는. 그 다음 244조의 5.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한 경우에 이제 이 피의자가 막 나이가 어린달지 뭐 미성년자일 때 이제 자기 부모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뒤에 앉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동석자라고 합니다. 동석자.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답니다.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직권으로. 최근에 이 문제 좋아하더라. 동석자는 직권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직권으로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동석자는 보통 부모들이 많이 앉아요. 부모들이. 응? 부모들이. 이제 연령등을 고려해서. 근데 이제 이 동석자는 앉아만 있어야 돼. 경찰관이 질문했어요. 어제 어디 있었어요? 부모가. 우리 애도 우리 집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돼, 안 돼? 아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냥 뒤에 앉아만 있지. 동석자가 대신 말해서는 안 되고 수사기관 역시 동석자에게 대신 말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석자가 자꾸 하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이 말한 걸 기재했단 말이야. 이거는 피의자가 말한 게 아니죠. 누가 말한 거야? 동석자가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증거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4조입니다. 이 조문도 조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은 여기서 이 과정을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영상 녹화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안 한 경우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단 이때 영상 녹화할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비밀 내면 안 됩니다. 동의될 필요는 없어요. 동의는 얻지 않아도 되는데 알려는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녹화하면 전 과정을 다 된다. 그래서 기억 있잖아요. 피의자 아닌 자, 즉 참고인은 이제 누구냐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3명이야. 범죄자, 사람이 3명 필요해. 목격자, 피해자. 보통 요 3명이 왔다 갔다 해. 알겠죠? 그럼 이 범죄자는 피의자가 되거나 공소제기하면 뭐로 바꿔져? 범죄자는 피고인으로 바꿔져. 그러면 이 목격자나 피해자는 나중에 하겠지만 수사기관서 말하면 뭐라 그래? 사람을 참고인이라 그래. 목격자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 그러니까 재판의 사람은 3가지 부류밖에 없어. 범죄자, 목격자, 뭐야? 피해자야. 알겠죠? 그러면 요 참고인의 진술,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는 이 사람 동의를 받아야 돼. 이 사람 범죄자 아니잖아.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를 할 때는 동의 얻을 필요 없어. 알려만 주면 돼. 됐죠? 꼭 구별하고. 니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 범죄를 조사하면서 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위법이죠? 알려줘야 됩니다.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제2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영상 녹화가 완료된 때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원본을 봉인합니다. 왜? 난 조작할까 모르니까. 그리고 피의자로 하여금 이제 뭡니까? 영상 녹화 봉인된 그 부분에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못 뜯어보게. 제3항입니다.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한번 보자. 그럼 영상 녹화물을 재생해서 시청하게 해야 하고, 이 경우에 이진술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좀 불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그 영상 녹화하는 시간이 쫙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몇 시 몇 분에 여기 부분에서 이런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걸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기다가 첨부해 놓습니다. 다시 녹화 안 합니다.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다시 큐 들어간 거 안단 말이야. 다시 녹화 안 해요.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자, 다시 찍겠어. 한 번 더 갑시다. 영화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이의제기가 뭐야?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적어서만 한다. 이런 부분을 이의제기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첨부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봐요. 이 영상 녹화에 대해서 재작년에 형사소송 규칙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나올 거는 같습니다만은 한때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형사소송 규칙이 재작년에. 그래서 당시에는 요 형사소송 규칙 한번 읽어봐라 그랬었어요. 그때 한때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그래도 이제 글은 뭐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도 한 번은 읽어놓은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나쁘지는. 자 보자고요. 형사소송 규칙은 그리고 소송법 법원 맞습니다. 134조 2 영상 녹화물 조사 신청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영상 녹화를 찍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진술할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 앞에서. 이 사람도 진술할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 앞에서. 그러면 이 사람의 진술을 듣고 이제 이걸 기록할 거 아닙니까? 진술을.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조서라 그럽니다. 이 진술을 듣고 진술을 이제 기록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조서라 그래. 조서. 조서. 그럼 여기가 무슨 조서야? 피의자 신문조서. 여기를 뭐라 그래?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요 나중에 합니다. 요 진술한 것과 조서된 내용이 뭐한다? 서로 일치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요 진술한 것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뭐하고 해야 된다? 당연히 일치해야 되겠지. 말 안 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를 나중에 뭐라 부를 거냐면 성립의 진정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걸 뭐라고 배운다고? 성립의 진정이라고 나중에 배워요. 이거 1차적으로 있어야만 증거를 쓸 수 있어요. 진술한 당연한 거잖아? 이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진술한 것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되잖아. 진술도 안 한 것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 조서는 증거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버린 거야. 그게 왜 거가 있죠?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럼 너가 그 말 했잖아 이 새끼야 라고 증명을 해야 되겠지? 그 증명할 때 뭘 쓰는 거야? 이 영상 녹화를 쓰는 거야. 그때 영상 녹화를 틀어주는 거야. 봐라 했잖아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려고 영상 녹화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쓰는 거 아니에요. 영상 녹화. 영상 녹화는 오히려 뭐 하기 위한 거야? 이 성립의 진정을 증명. 다른 건 안 됩니다. 범죄 사실 증명 아니야. 나중에 할 거야. 들어갑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진술한 것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는 검사는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 조사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영상 녹화는 오로지 뭘 하기 위한 거다?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범죄 사실 증명가거나 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증명을 누가 해야 되니까? 검사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면을 같이 제출하는데요.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그럼 영상 녹화가 4시간짜리야. 4시간 다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피의자가 영상 녹화를 할 때는 항상 다다다다닥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피의자가 어떤 부분을 부인했고 그 부분은 영상 녹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은 딱 그 부분만 보면 되잖아. 다 볼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피고인 변호인이 진술과 조서 내용의 동일해서 다투는 부분을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을 적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당연히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1호부터 6호까지는 몰라야 됩니다. 사항입니다.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서 진술자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좀 화질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고, 그리고 영상 녹화물 재생 화면에는 당연히 녹화 당시 일자,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6항 검사가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물로 신청할 때는 이 경우 준용하고, 그 다음에 134조 제3자 진술과 영상 녹화물, 검사는 역시 마찬가지 피의자 아닌 자 참고인입니다. 진술을 부인할 때는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물 조사를 신청하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영상 녹화 신청할 때는 이 사람이 동의를 했어야만 녹화할 수 있죠. 동의했다는 그 서면도 같이 뭐한다? 첨부를 합니다. 조사입니다. 법원은 이제 검사가 영상 녹화물 조사를 신청하면 피고인 변호인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영상 녹화물에 과연 적법한 절차에 작성됐는가? 그리고 이 봉인이 당신이 한 게 맞는가를 먼저 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인 것이면 참고인도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은 내가 녹화는 제대로 했습니다. 내가 봉인한 거 맞습니다. 보니까 안 뜯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렇고 이제 법정에서 그 영상 녹화물을 재생을 합니다. 근데 법정에 녹화물이 없어요. 보니까 띵 틀었는데 기계가 고장나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서 봐야지. 왜 경찰직에 나와서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조사를 하니 이때 영상 녹화물은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볼 수도 있다면, 꼭 법정에서 보는 건 아니에요. 법정에서 보는 게 원칙이지만 법정 외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법정 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녹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본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원진술자와 피고인, 변호인에게 다시 그 봉인을 합니다. 서명하고 이걸 검사에게 반환합니다. 왜? 검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검사 나중에 필요할까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기억 환기는 이 사람이 뭐냐?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을 안 했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 얘가 말이 지금 3가지 거 아니야. 내가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뭐야? 안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야? 기억이 안 난대요. 그렇지 싶죠? 그때도 기억 환기를 위해서 영상 녹화물을 뭐 할 수 있다? 틀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억 환기란 녹화물, 영상 녹화물 조사합니다. 이건 증명을 하기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냥 기억 안 난다는 사람에게 검사 신청이 있으면 이들에게만 재생해서 신청케 합니다. 이건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발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문 정도는 한번 읽어는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들어갑니다. 절차입니다. 제일 먼저 검사 사법경찰관은 뭘 하냐면 피의자 신문할 때 성명, 연령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걸 인증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 사실, 정상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고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술을 이제 듣고 적어야 됩니다. 조서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이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이 다른 부분을 물어서 피의자가 증감 등을 요구하면은 조서에 추가 기재를 하고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놔둬야 됩니다. 내가 이상한 새끼가 들어가면 이건 낸다 그랬거든? 이번에 이건 나왔어. 8월 시험에 해답으로. 내가 그랬어. 이거 별로 안 중요한 조문이야. 뭐냐면 봐봐. 이렇게 적어져. 밤을 넘었다. 밤에. 그래서 내가 언제 넘었다 그랬어요. 넘으려고 했다 했지. 그리고 지우면 안 됩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모든 공선 지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두 줄을 끕니다. 놔둬야 돼. 여기다 담을 넘으려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 놔두고 다시 이 사람이 이의제기를 놔둔단 말이에요.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우는 거 아니에요. 지워버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가로 기재 경우 피의자가 이의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놔둬야 된다. 그리고 피의자가 조서에 대해서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는 피의자라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케 하고요.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서명케 합니다. 실은 244조가 더 중요한 조문인데요. 수사과정 기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에 도착한 시각, 마친 시각, 이 모든 거를 시간별로 기록해야 됩니다. 참고인과 대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1번. 신문에 참여, 꼭 기출 지문집 만들어라 그랬어요.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1인을 지정한다. 없을 때는 검사 사법경 이를 지정한다가 아니라 뭐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틀리면 안 돼, 이제는. 몇 번 자꾸 물어봐, 경찰직에서는. 그 다음 2번은 이제 동석하는데, 이 동석자는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신청으로 할 수 있다는 꼭 조심하고 있어야 돼요. 동석자는 직권, 신청 다 가능하고, 변호인 참여는 뭐로만 가능해? 신청으로만. 요즘 최근에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석자는, 가만 앉아만 있어야 돼. 만약 동석자가 진술한 것은 피의자 진술이 아니라는 거. 피의자 진술은 영상 녹화하는데 이때 피의자 진술 영상 녹화할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동의 얻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참고인 진술은 동의 얻어야 되고. 그 다음 4번. 검사 사법경찰관의 변호인 참여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관할법원에 그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거 4번을 뭐라고 하냐면 준항고라고 합니다. 준항고. 영상 녹화물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이게 이제 바로 형사소송 규칙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었어. 그 17년에도 경감 같은데 경감받이 튀어나왔더라고 여기에.
우선 검사, 사법,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 아닌 자 출석하여 요구를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되죠. 피의자 아니니까 영상 녹화할 수 있고. 검사는 피의자 아닌 자가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것과 일치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말했던 그걸 성립의 증명을 증명해서 영상 녹화물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은 검사가 영상 녹화물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피고인 변호인으로 하여금 적법한 절차에 작성된 건가 봉인된 건가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그 다음에 4번 조문 그대로 내놨죠. 지금 성서적 규칙. 영상 녹화물은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3번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아까 직결 10반 10분 남고 이거 보실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불법 감금이고, 변사체 검시죠. 이때 그 사법경찰관도 할 수 있죠. 검사 명을 받아 할 수 있고, 이때 검증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긴급의료할 때는 사후영장을 받아도 되고요. 3번 영상 녹화를 했는데 이재기가 있으면 그 진술을 따로 녹화하는 거 아니죠. 그 부분은 막 서면으로 적어서 첨부한다. 다시 녹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영화 찍는 거 아니라 했어. 그 다음에 4번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건데, 그 음주 측정할 때 호흡 측정도 있고 혈액 측정도 있죠. 이때 경찰관은 호흡 측정을 요구하면서 싫으면 혈액 측정을 해도 된다. 이걸 고지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 4번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이쪽은 9월에 9문제 나왔죠.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가 허용돼요?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참여가 제한되는 거죠? 허용되는 거 아니죠? 정당한 사유는 참여 제한 사유예요? 허용 사유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되죠? 정당한 사유는 참여 제한 사유란 말이죠. 틀렸어요. 1번. 정당한 사유 있을 때는 참여가 허용된다가 아니라 참여가 제한되는 겁니다. 2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 진술인데 부당한 신문 대해서는 신문 중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부당한 신문의 이의 제기는 검사 승인 아니죠. 부당한 신문에 이게 즉시 들어간 거죠. 검사, 사법경찰관 그 승인 받아서 한 것은 그냥 의견 진술이에요.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 이런 사법경찰관 물음에 예라고 답했단 말이야.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변호인 참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했다고. 분명히 얘가 변호인 조력을 받는다 했었죠. 참여를 요구했잖아. 그런데 변호 없이 신문한 것은 안 된다. 이 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4번이야. 이건 나중에 변호인, 당연히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뿐만 아니라 변호인 자신의 그 변호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권리죠. 나중에 보도록 하고. 5번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나왔어요. 자, 보호조치가 이제 미친놈 이런 거. 보호조치도 없는 사람을 경찰관서로 데려가면 이건 불법이에요. 보호조치가 있든가, 아니면 두 번째 그 사람의 의사가 원했던가,
자, 보호조치도 없었네. 의사에 반했네. 그 다음에 체포 요건도 갖추지 않았네. 그럼 뭐야? 당연히 불법이지. 경찰관서로 데려 쓴 방법은 세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보호조치, 그 사람이 스스로 원한 경우 체포 요건. 없잖아. 불법입니다. 2번입니다. 이거 나중에 하겠네. 이 법안 강제 연행에 대한 호흡 측정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혈액 측정도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뭐 긴데 의미가 없어. 동의해도 안 됩니다. 위법에 수립된 것은 동의해도. 그래서 이건 뭐 긴데 그거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동의를 해도 증거로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이 불법으로 연행을 했어요. 불법입니다. 6시간 지난 후 긴급처 이 역시 불법이다. 그 다음에 임의동의 개념이에요. 4번은 요거는 읽어보고 6번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는 것은 1번 영상 녹화할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되고 동의 없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한 후 변호인의 조서에 기명날인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에 관한 처분에 관한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취소 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3번은 준항고라 그랬고 그 다음에 4번 동석자네요.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네요. 7번 작년 12월 경찰 문제네요.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참여 제한 변호인인 건 조서에 기재한답니다. 그리고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에 대해서 이런 걸 신문할 것이고 3번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에 대해서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아 지시했는데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변호인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면 이때 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항고야 준항고야? 준항고란 말이야. 준항고. 그러니까 그래서 준항고는 거의 시험 맨날 나온다 했어. 좀 진행하면서 계속 할 겁니다. 준항고는 거의 경찰직에 나와요. 뭐 준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아니에요. 4번. 진술거부권은 4번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8번.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진술을 영상으로 알려주면 되고 동의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변호의 신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할 때 법원에 불복한 걸 뭐라 그런다? 준항고. 그 다음에 동석하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또 진술거부권 문제죠?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번 금년 4월 경찰 문제죠.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구속영장 발부에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영장으로 조사실까지 강제로 마게 할 수 있다. 구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없다. 2번 아까는 참여자죠. 2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3번 좀 떨어져 옮겨 앉으라 그랬는데 안 앉았죠. 이른다고 변호인 신문 참여권 제한한 것은 허용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영상 녹화할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되죠. 안 알려주면 안 되죠. 틀렸네요. 10번 엊그제 8월 문제 내가 그 경찰직 소송법 문제를 봤을 때 금년 8월 제일 지저분한 문제야. 실력이 없어. 실력이 제일 봤을 때. 우선 진술거부권 이건 좀 더 보다. 이건 이제 그 고지 않으면 증거 사용 못하면 뭐 당연할 거고 삭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여러분 그 신뢰 관계자 동석은 조심해라 했습니다. 최근에 좋아한다 그랬어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석자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뭐로도 할 수 있다? 신청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문제는 한다가 아니죠. 할 수 있고 직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4번이야. 동석한 사람 대신 말하면 안 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진술 거부권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문 계속 나오죠? 무조건 경찰직 시험 피드신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문 같은 거 정확히 좀 봐놔야 돼. 그리고 좀 일단 진술 거부권 합니다.